아, 아, 아. 자, 오늘 처음부터 이제 진도가 나가면서 수업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잠깐 얘기를 좀 하고 하자 그러면은 선 계획을 알아야 여러분이 따라오기가 쉽지, 그지? 그래서 쌤이 처음에 한 2, 30분 동안 어떻게 수업할지를 이제 설명을 해줄게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제 참고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공부하자라고 그죠?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오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우선 자, 여기 보면 영어를 이제 공부해야 되는 파트가 뭐냐면 음, 제일 먼저 어휘는 정의가 돼야 돼, 그죠? 근데 이 어휘를 이제 우리가 그냥 기출문제 중심으로 암기를 합니다. 그거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은 공무원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범위가 없어. 범위가. 근데 일반적으로 성인 시험, 사회에서 보는 시험의 공통점이죠, 여러분들. 범위가 없어. 막 중고등학교나 아니면 대학교 다닐 때처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이제 범위가 있는 시험들이 있고, 근데 사회에서 이렇게 주관하는 시험은 다 범위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근데 공무원 시험도 그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어휘를 어디까지 정리하자라고 범위를 정하는 건 어려운 일이야, 여러분들. 그래서 기출문제를 갖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기출문제가 최근에 시험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지? 자꾸만 새로운 단어를 시험에서 제시하기 때문에, 어휘는 기출문제 중심으로 그냥 암기하는 형태가 돼서는 안 돼. 요거는 철저하게 이제 쓰는 어원을 가르쳐 드릴 겁니다. 자, 교재를 잠깐 펴볼까요, 여러분들? 교재를 잠깐 펴보면은, 교재 몇 페이지를 펴주시냐면은, 교재에서 47페이지를 좀 펴보세요. 47페이지. 거기 쌤이 어원을 통한 기출 예상 어휘 이렇게 이제 잡아놨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처음에 대표적인 단어를 페라사이트에서 기생충이다라는 표현을 잡고 어원은 파라를 잡았죠, 여러분들. 뭐 파라의 어원은 비사이드 옆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그리고 처음에 페라독스에서 마지막 페라슈트까지가 파라에서 들어온 이제 대표적인 단어들을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 어원을 이렇게 이제 정의가 들어갈 겁니다. 근데 요거는 이렇게만 정리할 게 아니라 선생님이 어휘 시간에 따로 시간을 내 가지고 보충 자료를 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이미지도 보여줄 거고 그 다음에 파라에서 나온 단어 중에서 거기에 페라독스에서 페라슈트까지 이제 7개 단어가 이렇게 6개 단어를 선택했는데 이거 말고도 또 중요한 단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추가적인 거는 자료를 통해서 같이 한번 보충을 해줄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 어휘는 어원을 통해서 배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이미지도 여러분한테 보여줄 거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 여러분들 시험에 있어서, 남보다 낫게. 그러니까 시험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남들만큼 해서는 안 돼. 남보다 나아야 돼. 그러면 남보다 나게 정리를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어원에 대한 공부를 하자. 근데 수업은 월요일 날 오후 14시부터 16시까지가 어휘 수업이야. 요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나서 이제 어휘가 끝나면 이제 수거를 정리해야 돼.
공무원 시험에도 수가 참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 자, 교재를 좀 잠깐 펴보세요. 피는 40페이지를 이렇게 피면은 스미 A 단원은 수거다라고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각 장별로 여기 철자별로 스미 수거를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A 단원군에서 나오는 문제가 오른쪽을 보면 1번에서부터 쭉 한번 넘겨 보세요. 19번까지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40페이지요? 40페이지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A 단어군에서 쭉 넘겨서 보면은 46페이지까지 그치? A 단어 수거 문제들이 같이 한번 정리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수거는 여러분 이렇게 하자. 어떻게 하면 수거도 어휘처럼 여러분들이 공부 안 한 게 시험에 항상 나올 수가 있어. 실제 그렇게 많이 나오고. 그래서 수거 정리할 때는 선생님 이미지를 참 중요시 여길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수거가 이렇게 주어지면 그 수거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거든. 그 이미지를 통해서 의미를 생각해 보는 이 연습을 시킬 겁니다. 그냥 막 기출문제 중심으로 막 암기하자 이렇게 돼서는 시험장에서 안 배우고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치? 그때는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요건 이미지를 통해서 이제 정리를 하는데 우선 교재도 한번 보자, 여러분들. 41페이지를 좀 보세요. 41페이지 보면은 3번 문제 같은 경우에 밑에 이미지를 쓰면 이렇게 잡아놨을 거야. 근데 중간중간에 이미지가 없는데 중요한 것들이 있잖아. 1번 문제 좀 잠깐 들여다봐요. 1번에 어디 줄을 쳤어? keep his feet on the ground라는 수거에 이렇게 줄을 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건 이미지가 없잖아. 프린터 오늘 나가는 거 보충 자료를 좀 보세요. 자, 오늘 나간 보충 자료를 보면은 처음에 keep on feet on the ground라는 수거의 이미지를 쌤이 또 추가적으로 줬지. 그치? 그래서 교재에 없는 이미지를 더 추가적으로 드리면서 보충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쭉 오른쪽 프린터 오른쪽을 봐봐요, 여러분들. 프린터 오른쪽을 보면은 4번까지는 교재에 있는 수거 이미지를 추가적으로 준 거고 5, 6, 7번은 교재에 없는 수거예요. 그리고 그냥 의미는 안 적고 선생님이 오른쪽 이미지만 줬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해보자 이런 의미를 준 거야. 그래서 find the sky나 air, your dirty, laundry in public 이 수거가 뭐니? 이렇게 이제 그치? 그래서 오른쪽 이미지도 가지면서 우리가 무슨 의미일까라고 하면 추론하는 연습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따 이제 3하고 정리할 때 교재에 나온 거는 이제 그게 맞춰 정리해 놓고 교재에 없는 것도 우리가 한번 추론하는 연습을 해보는, 그지?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어떻게 근접할 수 있을 건가, 그지? 이 연습을 시키는 쪽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 잠깐 봐봐. 이 어휘나 수거는 쌤 접근 방법이 정확하게 맞아. 근데 이건 이제 대부분 선생님들이 어떻게 수업을 할까? 대부분 선생님들이 그냥 이렇게 프린트 주거나 아니면 어때? 기출문제 몇 개 풀어주는 정도. 아니면 영어를 우리말로 막 바꿔서 암기시킨다든가. 근데 그게 이제 일반적인 선생님들의 수업 방법일 거야.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거듭된 얘기지만 내가 모르는 게 나왔을 때 시험장에서 어떻게 하겠냐는 거야. 그거는 대책이 없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는 쌤이 자꾸만 안 배운 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어휘는 어원을 통해서 유추하고 수거는 이미지를 통해서 유추해야 된다. 그래야 남보다 날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스미 잡아주는 방향으로 정확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시험장에 갔을 때 여러분이 충분히 경쟁력을 갖게 만들어 줄 테니까는. 근데 처음에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 어떤 면이 어려울까? 머리를 써야 돼, 머리를. 네? 그냥 뭐 아니면 도다. 이거 안 해, 모르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생각을 하면서 하는 수업이 돼야 되니까, 그치? 머리를 써야 돼.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처음엔 조금 머리 쓰는 게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그치? 잘 이제 따라오면서 여러분 연습을 해줄 걸 당부를 드리고, 그 다음에, 생활 영어를 얘기하자. 근데 생활 영어는 두 가지가 반영이 되는 것 같아. 문제 풀다 보면 수거적인 부분이 이렇게 생활 영어도 활용이 되는 경우 참 많죠, 여러분들. 그지? 수거적인 표현이 생활 영어의 어떤 표현에게 들어올 때 참 많아. 그래서 수거 정리하면서 생활 영어도 어느 정도는 정리가 돼. 그리고 생활 영어의 어떤 독특한 표현들이 있잖아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상황별로 맞춰서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들. 교재를 잠깐 펴보세요. 어디를 펴주시냐면은, 교재를 이렇게 펴서 61페이지를 펴보세요. 그래서 61페이지를 펴면은, on the telephone에서 전화상의 대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선생님이 상황별로 이렇게 필요한 이제 생활용어를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근데 이 생활용어는 두 문제가량이 나오는데 이거는 해준 범위 내에서 나올 거야, 100%. 그치? 이거는 상황별로 이렇게 정리하면은 그 범주는 안 벗어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치? 그래서 생활용어는 좀 해주는 거 중심으로만 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화상의 대화, 상점에서 내지는 예를 들어서 시간 이런 식으로 테마를 잡아서 쭉 이제 정리하면서 문제를 같이 풀 겁니다. 근데 이것도 될 수 있으면 주요한 표현은 이미지를 보여줄게요, 여러분들은. 자, 보충 자료 좀 보세요. 자, 보충 자료 보면, 자, 뒷장을 넘겨보면, 스미 네 개를 이렇게 잡아줬을 거야. The number is engaged라는 표현하고 또, the lines are crossed라는 표현이 있지 않아? 또, have the wrong number. May a person to person call.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전화상에 대해서 참 주요 표현이거든. 근데 이런 거는 될 수 있으면 이미지를 통해서 또 보여줄 테니까는 여러분이 잘 보고, 그지? 요게 그런 의미였구나.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면은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니요, 수업 시간에 설명해 줄게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쭉 같이 이제 정리를 할 거니까, 그지? 그렇게 알고 참고를 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법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있어요. 근데 이제 문법이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많은 학생들이, 머리 아파, 그지?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머리 아프게 만든 이유가 뭘까, 문법을? 공무원 나온 선생님들이 너무 문법을 많이 해. 응?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공무원 수업에서 영어 수업하자. 그러면 하루에 6시간 수업을 했다 하자. 그럼 선생님들이 문법 수업을 몇 시간 하지? 보통 4, 5시간 이상을 하지 않나? 그리고 한두 시간 어떻게 해요? 그냥 독해 지문 몇 개 해주고 단어 몇 개 해주고 끝내버리고 말잖아. 그러니까 학생들은 지금 하는 거에 따라 따라갈 수밖에 없어. 지금 문법을 이렇게 많이 하니 학생들도 어떻게 해야 돼? 문법을 많이 해야지, 그치?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공무원 시험을 다 준비하고 나서 내가 뭐 했지 하고 영어를 되돌아보면은 문법만 배운 거야. 너무나 과도하게. 어? 그래서 문법은 지나치게 여러분들이 할 필요가 없는 파트야. 꼭 필요한. 그 기준이 뭐야? 해석에 관계된 문법. 응? 이 문법이 아닌 거는 철저하게 좀 배제를 시켜 나가야 돼.
그래서 이 문법은 이렇게 하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제 기본 이해를 시켜주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딱딱 집어줄 거야. 아닌 건 지워라면 지워버리고. 그래서, 문법에 대한 거는 조금 힘을 빼자라는 주의야. 그러나, 알아야 될 건 철저히 알고, 그치?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교재를 보면은, 자, 교재 어디를 펴주시냐면, 자, 4페이지를 좀 펴보세요. 4페이지에 문형과 동사의 종류라고 돼 있잖아,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문법에 대한 정리를 쭉 가면서 그 밑에 보면 키포인트라고 이렇게 잡아놨죠, 여러분들. 그치? 그러니까 꼭 필요한 문법은 선생님이 대충 키포인트로 잡았어. 근데 물론 키포인트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이해를 하고 해야지, 여러분들. 그치? 근데 키포인트 중에도 필요 없는 건 선생님이 지울 거야. 응? 이제 나중에 문법 수업 들을 때, 선생님이 필요 없다 그러고 지우라는 건 지워버리고, 응? 그 대신에 꼭 알아야 된다라는 건 꼭 알고,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따라와 주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문법은, 선생님 이해를 통해서 철저하게 정리를 해줄 겁니다. 슬림하게 해줄 겁니다. 응? 그래서 너무 문법적인 데 가서 이렇게 시간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근데 이 문법은 근데 나중에 여러분 수업 들어보면 알겠지만은 누구보다도 문법 정리는 쌤이 참 잘하지, 그지? 이 정리 진짜 잘하죠, 여러분들, 그지? 그래도 쌤은 빼자는 얘기지.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담은 좀 덜고 와라. 그리고 여러분이 걱정 안 해도 돼. 다 이해시킬 거야. 문법에 대한 건 다 이해를 시키니까는 걱정할 필요 없이 쌤이 하자는 쪽으로 와서 좀 슬림하게, 그지? 정리해 나가는 형태로 진행을 할게요, 여러분들은. 자, 그 다음에 영장 문제도 문법 문제로 같이 볼 수 있지, 뭐, 그지? 같은 바운드리에 놓고 얘기해야지, 그지? 자, 이제 끝으로. 이제 독해 얘기를 좀 하자. 여러분 이제 잘 들어보세요. 이제 독해 얘기를 좀 하면, 자, 레슨 얘기 들어요. 독해는 여러분 봐봐. 여러분들 시험에서 독해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지. 요게 어휘, 수거, 생활영어, 문법, 영자 4개 합쳐서 몇 문제 나와? 20문제 중에? 4개 합쳐서 9문제에서 10문제 나오지? 맞죠, 여러분들? 그죠? 어휘, 수거가 몇 문제 나와? 3-4문제 정도 선에서 나오지? 생활영어가 2문제, 그죠? 영작하고 문법 문제가 역시 뭐 한 3-4문제 이렇게 배정이 되죠, 여러분들. 그죠? 나머지는 다 독해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휘, 수거, 생활영어, 문법, 영작 요걸 합쳐서 9문제, 10문제, 문법은 10문제, 11문제, 그치? 이렇게 배정이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는 요즘에 와서는 딱 정해졌지, 여러분들, 그치? 예전에는 막 흔들렸거든. 예전에는 막 이렇게 문항수가 안 정해지고 어떤 때 보면 독해가 다 나오고 어떤 때는 뭐 문법이 다 나오고 막 이랬던 옛날이 있어. 근데 그런 시절은 이제 지나갔고 문제 문항수 배정은 철저하게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럼 이제 독해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독해 문제가 10문제, 11문제 이렇게 나온다고 얘기를 하잖아. 그치? 그럼 누가 봐도 문항수 비중이 제일 많잖아요. 그건 제일 잘해야 되는 파트죠, 여러분들. 근데 이제 스마우트로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독해가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는 독해 어떤 내용에 있어서의 난이도를 먼저 얘기하자. 어렵나 아니면 그냥 평범한가? 어느 정도 수준의 독해죠? 어렵지는 않죠, 여러분들, 그치?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독해의 내용이 어렵지는 않아. 근데 스미 봤을 때 어떤 때 이렇게 보면 오히려 수능보다도 쉬운 내용들이 꽤 있고 그래. 응? 그래서 쌤은 난이도를 놓고 보면은 쌤은 이게 영어 난이도를 상중하로 놓자.
어디라고 쓰면 보냐면 중하 이렇게 보고 있어. 이게 맞을 거야. 근데 걔 중에 가끔 한두 개 지문이 어떤 거예요? 상중 이렇게 걸리는 거지. 그러니까 딱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뭐 독해가 10문제 나왔다고 하자. 그럼 10문제 중에서 난이도를 따지면 중하 사이가 8문제까지 하면 돼. 그리고 중상 요 사이가 2문제까지 하면 돼. 이게 여러분들 배정이 맞아. 근데 시험장에서는 어려워. 그러니까 여러분 학생들이 이제 완전히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워지는 게 아니 시험 문제 풀 때 독해는 진짜 어렵게 풀었는데 나중에 끝나고 나서 집에 와서 이제 보는 거야. 집에 와서 이렇게 지문을 보면은 아니 이거는 그지 내가 해석을 못하고 답을 못 찾았다는 게 스스로 어떤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막 딜레마에 빠져. 왜 이랬을까? 그치? 근데 여러분 이유가 있지. 왜 그랬을까? 이 정도의 난이도를 갖는 문제가 왜 이렇게 시험장에서 어려웠을까? 두 가지 원인이 작용을 할 거야.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시험을 볼 때 푸는 순서가 있잖아. 이 공무원 시험의 아주 큰 특징이 뭐냐면 100문제를 그냥 100분에 주잖아. 뭐 이렇게 다른 시험처럼 이렇게 1교시, 2교시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100문제, 과목당 5과목에 20문제씩 해서 100문제 그냥 줘. 100분에 푸는 거야. 그러다 보면 제일 마지막에 푸는 과목이 뭐죠? 영어지, 영어. 영어를 제일 마지막에 풀어야 돼. 이건 맞아요. 영어는 중간에 끼면 안 돼. 영어를 중간에 끼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영어는 시간이 좀 걸리는 과목이거든. 그러다 보면은 영어를 중간에 꼈잖아. 근데 시간은 20분이 남은 거야. 영어 풀고 나니까. 근데 풀어야 될 과목이 2개가 남아 있는 거야. 그때 여러분 어떨 것 같아? 멘붕 안 돼. 아니 20분밖에 안 남았는데 내가 어떻게 2과목을 풀지? 사실 그 2과목은 20분에 푸는 과목인데도 앞에서 20분 갖고 2과목 푼 거하고 20분 남았는데 40문제 남았다.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거는 벌써 본인 생각이 틀려지거든. 그래서 거기서 막 학생님 멘붕 와가지고 허겁지겁 막 그냥 정신없이 헤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영어를 중간에 끼면 절대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시험지는 어떤 순서로 나오지? 시험지 100문제 딱 줄 때 제일 먼저 무슨 과목 나와?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 행정학, 교육학, 그 다음 사회복지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중에 하나. 그럼 학생들은 시험지 받는 순서대로 풀려고 그러잖아. 그치? 국어 풀고 영어 풀고 한국사 풀잖아. 그치? 그러면 그 시험은 망가졌다고 보면 맞아. 그래서 항상 영어는 마지막에 이제 푸는 과목으로 배정을 해야 돼. 그럼 봐봐. 영어를 풀기 전에 앞에서 몇 문제 풀었어? 90문제가량을 풀고 영어 독해로 들어온 거잖아. 그치? 앞에 90문제 그것도 같은 과목도 아니고 막 그냥 과목마다 섞여 있는 것들이야. 한국사, 국어, 뭐 행정법, 교육학, 행정학, 사회복지 막 섞여서 풀고 이제 영어도 뭐 앞에 문법 어휘 풀고 딱 영어 독해 들어온 거란 말이야. 그때 여러분 정신 상태는 어떨까? 완전히 짬뽕인 거지 머리가, 그치? 그냥 막 혼란스럽게 그지가 없는 거지. 근데 걔 중에 그런 학생도 있다고 그러더라고. 영어 독해를 푸는 중에 국어를 푸는 느낌이 든대. 국어에서 앞에서 충격을 좀 받은 거거든, 얘는. 근데 한국사 문제에서 좀 충격받은 애들은 영어 풀면서도 저기 한국사 그지 저기 이성계 생각하고 있대라는 거야.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 짧은 시간 안에 사람의 사고는 연속성을 갖게 돼 있잖아요. 단절이 안 되잖아, 이런 그치? 그래서 영어는 독해를 풀 때 앞에 90문제 풀고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머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 쉬운 지문도 어려워 보이는 거지. 또 가장 또 큰 이유가 뭐예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응?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그러니까 앞에서 아무리 많이
열심히 빨리 풀어도 영어 10문제 남은 상태에서 여러분 주어진 시간은 많지가 않아. 그래서 정말 시간이 타이트한 상태에서 놓이게 되는 거야. 이 두 가지가 작용을 해. 그러다 보니까 이 난이도의 시험 문제가 어려웠던 거지. 거기다 한두 문제가 어려운 게 탁 들어가 있으니까 어때? 거기다 툭 걸려버리면 어떻게 돼? 전체가 그냥 막 헤매게 돼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게 있었어. 어떤 게 있었냐면 옛날에는 시험 보고 나서 문제를 안 줬어, 여러분들한테. 다 수고해 갔어. 근데 요즘은 시험 보고 나서 문제를 다 주잖아. 그치? 근데 왜 수고해 갔냐면 지금은 이제 국가에서 우리가 이제 일괄적으로 문제를 내잖아. 문제은행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각 지역별로 문제를 냈어. 그 여러분 기출문제 풀다 보면 옛날 문제 경기도, 서울, 뭐 인천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 그 각 지방마다 문제를 냈어. 근데 누가 냈을 것 같아? 현지 공무원들이 냈어. 어? 근데 현지 공무원들이 시험 출제를 한 거야. 근데 현지 공무원들은 공직의 일은 잘할지 몰라도 그 과목에 문제를 낼 정도의 수준은 사실은 아니지, 그치? 그러다 보니까 오답도 많았어. 문제 자체 오류가 많았던 거야. 그러니까 그 문제를 공개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학생들이 빗발치는 항의가 있을 거 아니야. 항의가 있어 제 시험을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치? 그래서 아예 문제를 수거해 가는 거야. 그러고 나서 학생들이 나한테 항의하는 거야. 몇 번 문제가 이상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너 문제 봤어? 우리가 그런 문제 언제 냈는데 너 문제도 안 봤는데 네가 어떻게 알아? 그치? 근데 학생들은 기억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 뿐이니까 항의를 못 하는 거고, 그치? 지금처럼 문제가 딱 오픈이 되면 어떻게 돼? 항의할 수 있죠, 여러분들. 음. 저기 그리고 여러분 저기 잠깐 얘기를 해야 될 게 학원 내에서는 저기 뭐야 워낙 갑자기 극성을 이뤘지, 그치? 그래서 뭐야 마스크 절대 내리면 안 돼. 네? 그리고 점심을 학원 내에서 먹는 건 안 되겠더라. 네? 이 감사 들어오는 것 같아. 좀 검열 들어오니까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되면 학원이 폐원이 되더라. 그러니까 이거 한 사람 때문에 많은 학생하고 학원에 피해를 주는 건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저기 있으면 단호하게 얘기를 할게. 학원 내에서 이 코로나가 어떤 또 잠잠해지거나 그러기 전까지 만약 코로나 이 방역에 문제가 있다면 그 학생은 퇴원 조치시킬 거야. 응? 절대 안 돼. 응? 그래서 절대 마스크, 근데 마스크가 최고야. 보니까 뭐 백신 맞고 다 그런 거 다 그렇고 마스크 쓰면 돼. 응? 조금 여름에 덥더라도 마스크까지 딱 쓰고 응? 그리고 항상 조심해주고 응? 그리고 저기 뭐야 선생님들도 촬영할 때 마스크 꼭 쓰고 하라고 그럴게요, 여러분들은 수업할 때는 그래야 우리가 서로 위험을 방지할 수 있지, 그치? 자, 그럼 여기 좀 보자. 그래서 자 들어봐. 이 상태에서 이제 영어 독해를 푸는 거야. 어? 그래서 이 난이도의 문제가 그렇게 어려웠던 거야. 그러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이걸 인정하고 해야 되죠. 이걸 부정하고 할 수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이제 제시해 줄게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냐면, 유형별로,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문제 출제가 된다. 예를 들어서 빈칸 채우는 문제, 주제 제목 문제, 내용 일치 문제, 뭐 속단 격언 문제, 이런 식으로 유형별로 문제 푸는 방법을 가르쳐 줄 거야, 선생님이. 그러면 시간을 참 많이 줄일 수 있을 거야. 어? 그러니까 시간을 줄이는 건 유형별 리딩 스킬을 배우는 게 맞아.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주제 제목 문제는 어떤 식으로 풀자. 그래서 굳이 다 전문 해석을 안 하더라도 여러분이 답을 찾을 수 있는 연습을 시킬 거라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교재 봐봐. 교재 보면 자 어디를 펴주시냐면은 교재에서 저기를 펴보자. 몇 페이지를 펴주시냐면은 66페이지를 좀 펴보세요. 교재 66페이지를 이렇게 피면
유형별 독해에서 속담 격언 문제가 이렇게 잡혀 있지 않나? 그리고 이제 뒷장을 옆쪽을 보면은 속담 격언 문제가 쭉 14번, 15번까지 붙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하자. 속담 격언 문제는 이제 선생님 문제 어떻게 푸는지 방법을 알려 줄 거고, 속담도 먼저 정리해 줄 거고, 오늘 오후에 수업을 할 거야. 응? 금요일날 오후에 점심 먹고 2시부터 4시까지는 독해를 하는데, 요 유형별 독해를 이제 교재를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따로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은 자료를 제공하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응? 그래서 오늘 속담 격언 속담 문제는 좀 이따 2시부터 수업할 때 자료가 보충이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자료 가지고 같이 추가적으로 하면서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선생님한테 배워보자.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자, 그 다음 또 얘기를 하자. 뭐냐면 이렇게 유형별로 들어? 유형별로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리딩 스킬을 배우면 시간 부분은 해결이 될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시간을 이렇게 줄여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혼란스러운 부분은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이건 테마 독해로 해결할 거예요. 이 테마 독해가 뭐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여름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독해 내용들이 있잖아. 응? 아니야, 공무원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들이 있어. 대표적인 게 뭘까? 공직의 어떤 윤리적인 면을 다루는 내용들이 있어. 또 요즘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환경에 관한 거 문제 많이 나와. 또 경제. 요번에 나온 건 가상현실에 대한 거지. 역시 문제 많이 나와. 그리고 요번엔 시험이 안 나왔지만은 항상 우리가 요즘 시대에 맞춰서 예상할 수 있는 게 뭐지? 전염병에 관한 이 예문은 독해를 충분히 잡힐 수 있다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 테마 독해라는 걸 통해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을 정리 따로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독해는 둘로 들어가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요 유형별 독해는 교재와 보충 자료 가지고 목요일 날 오후에 하고 테마 독해는 이제 금요일 날 스미 더 추가적으로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표는 없지만은 스미 이제 금요일 날 테마 독해를 더 해서 그치? 독해는 양쪽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테마 독해는 자료를 줄게요, 여러분들. 이 테마 독해 자료는 여러분들이 받아보면 알겠지만은 다양한 자료를 갖고 있어. 그러니까 뭐 타임지 잡지에서부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능에서 보는 문제에서부터 공무원 기출 문제에서부터 뭐 하나의 테마를 정하면 그 테마에 관계된 내용을 쭉 정리할 거야. 그리고 선 필요한 지식이 있다면 역시 제공을 해드릴 거고.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테마 독해를 같이 할 겁니다. 근데 이 수업은 금요일 오후인데 원래 내일 오후인데 내일은 안 해. 다음 주부터 진행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요 금요일 날 독해는 다음 주부터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합니다. 요 수업 시간 행정학이 지금 금요일 날 4시에 끝나잖아. 그치? 4시에 끝나니까 요건 4시 반부터 뭐 6시 반까지, 그치?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금요일 날 테마 독해는 4시 반에서 6시 반까지, 그치? 그렇게 더 수업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영어는 이제 머리 둘자. 일단 마무리 짓고 수업 진행하자. 영어는 이렇게 5개 파트를 어휘, 어원, 수거, 이미지, 생활용어, 상황들, 문법은 해석에 관계된 문법, 영작과 더해서 독해는 유형별 독해, 테마 독해. 그치? 그래서 이렇게 접근을 한다면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그치 절대적으로 빠지는 부분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이런 공부를 한 사람이
시험장에 가서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거고. 그치? 근데 이렇게 공부한 상태에서 여러분 시험에서 시험을 못 본다. 이거는 이렇게밖에 설명 안 돼요, 여러분들. 뭐냐면, 쌤이 게을렀다고 얘기는 못 하겠지, 그치? 이렇게 해주는데 쌤한테 수업이 내용이 부실했습니다, 게을렀습니다. 이 얘기는 못 할 거야. 그럼 원인은 뭐니? 여러분들이 게을렀던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쌤이 얘기해준 방향으로 가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갔거나 게을렀거나. 그래서 영어는 여러분들만 부지런히 해주고 쌤은 물론 열심히 할 거고, 그치? 거기에 맞춘 이제 자료 이런 것들을 충분히 모아서 전달해 줄 테니까는 여러분들은 다른 교재 뭐 이런 거 살 거 없어. 일체 여러분들이 교재를 뭐 구입해서 그럴 거 없고 기본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필요한 부분은 보충 자료 들어가서 정리할 거고 그래서 요 기본 강의 끝나고 나면 10월 달에 심화 강의 들어갈 때 응? 그때 이제 파트 하나 정해서 또 심화 들어갈 게 있으면 그때 또 나름대로 그치? 그 심화 교재나 문제풀이 교재는 뭐 따로 있어야 되겠지만 기본서는 이거 우리는 가질 거 없어. 응? 그러니까 나머지는 쌤이 알아서 그치? 다 챙겨서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응? 그래서 아무쪼록 그렇게 하자 여러분들 뭐냐면 올해도 그렇잖아. 올해 지방직 시험 보아서 이제 며칠 전에 시험 봤잖아요. 여러분들 그치? 결과는 이제 며칠 있다 나오는데 근데 누가 뭐라 그래도 공무원 시험에서는 영어지 영어. 그치? 영어 과목에서 몇 점을 맞았냐 이게 결국은 당락 결정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국어, 한국사, 이제 기타 과목이 이렇게 있는데, 응? 행정법 이렇게 이제 내지는 직렬별로 한 과목 더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근데 국어하고 한국사는 요즘 참 쉬워지는 경향이 있잖아. 이 몇 년째 계속 이러지, 여러분들, 그치? 그래서 쌤이 조금 이제 추측을 하자면은 그 두 과목은 경향이 그렇게 정해진 것 같아. 한국사는 어느 모형으로 많이 옮겨간 것 같아요. 그럼 시험이 옛날 공무원 스타일은 버리고 한능검 스타일로 많이 옮겨갔지. 근데 한능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 어렵지가 않잖아. 근데 예전에 한국사 문제는 막 그냥 후벼 팠잖아. 연도수 물어보고 막 이랬잖니. 그치? 그런 게 이제 없어진 거지, 여러분. 그치? 그 학생들 입장에서는 한국사 문제가 그래서 쉽게 이제 들어오고 실제 점수가 높고. 근데 지방직 시험에서 사실 한국사 시험은 대부분 90점대 언저리 다 되지 않았어. 그럼 100점 맞은 학생도 많고. 근데 국어는 왜 그래? 국어는 이것도 경향이 바뀌었어, 요즘 완전히. 어떻게 바뀌었어? 옛날에는 국어 시험에 어법이나 한자 이런 게 참 많이 들어왔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국어가 어려웠어. 근데 요즘은 어느 쪽으로 옮겨왔지? 문학, 비문학 쪽으로 옮겨오지 않았어? 근데 문학, 비문학 쪽으로 옮겨오니까 사실 문학이나 비문학은 자료를 주고 하는 시험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읽기만 잘해도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어때? 답을 다 찾아낸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국어 시험도 쉬워진 시험이 돼버리고 만 거야. 그래서 쌤이 이제 감히 이제 예측을 해보면은 내년도부터 이제 과목이 이제 행정법하고 알파 플러스 알파에서 이제 과목이 이제 딱 픽스가 돼 있잖아. 직렬별로. 그치? 근데 여러분한테 영어하고 행정법이 가장 키 과목이 될 거야. 응? 그러니까 영어하고 행정법이 여러분들 시험에서 가장 핵심적인 당락을 결정하는 과목이 될 거다. 그렇게 쓰면 추측을 해. 왜 그러냐면 행정법은 여러분들이 낯설잖아. 행정법 과목 자체가 법률 용어도 있고 그래서 낯설기 때문에 그 과목은 여러분들이 쉽게 와닿지는 않을 수가 있어. 응? 그래서 행정법하고 영어에 대한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그치? 이거 따로 얘기해 줄게. 뭐 이제 직렬 중에서 이제 기타 이제 교정직이나 뭐 검찰 사무 이런 친구들은 따로 선생님 또 얘기를 해줄게. 응? 자, 보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영어에서 어느 정도의 점수가 확보가 된다면 합격에 대한 것은 뭐 그지 어렵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응? 그래서 그만큼 이제 상대적으로 쓴 책임이 크겠지, 그지?
여러분 노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쌤이 그만큼 노력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일 거. 그래서 어떤 학생이 그런 얘기 하더라. 우리 학원 수업은 왜 영어 수업이 많습니까? 이렇게 묻던데 그래서 많은가? 그래서 쌤이 수업을 많이 진행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영어는 다른 과목하고 또 다른 게 여러분 맡기면 여러분 못하잖아. 여러분 영어를 여러분 스스로 알아서 하자 그러면 뭘 해야 되죠?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쌤이 일일이 다 들어가면서 정리해 주는 게 빠르다. 그치? 그런 의미에서 시간을 좀 많이 가지고 하니까 아무쪼록 내년도 시험에는 무조건 합격을 해야 돼. 네, 쌤이 이제 끝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제 이런 얘기는 해주고 싶어. 뭐냐면 이 공무원 시험은 길어지면 안 돼, 얘들아. 이 시험은 길어지면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도 특히 본인이 너무너무 힘들어져. 왜 그러냐면 대학교 시험은 사실은 뭐 재수, 삼수 할 수 있어. 그때는 어때? 여러분들이 결정한 것보다는 상황에 맞는 그 흐름을 가는 거잖아. 그리고 아직 여러분들이 나이도 그 당시는 어렸고. 근데 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게 되면 어때? 이건 여러분 판단해서 하는 거잖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이가 있잖아. 책임이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나중에 이게 막 공부가 길어지면은 본인이 너무너무 힘이 들어져가지고 나중에 성격도 바뀌더라고요. 이거는 불행한 일이지, 여러분들.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딱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면 공무원 시험을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이번에 합격 발표하는 점수 봐봐. 높지가 않잖아. 그치? 시험이 그렇게 쉬웠는데도 높은 점수 형성이 안 되잖아. 근데 그런 걸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한 1년 정도의 시간 언저리를 가지고 물론 이제 1년이 아닌 2년까지는 할 수 있다고 봐는 근데 그 정도 범주 내에서 여러분들이 끝내줘야 되는 시험이야. 근데 물론 걔 중에 운이 안 좋아서 그거보다 좀 더 하는 사람도 있기는 해. 그러나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는 그치? 그러니까 최대한 노력해서 내년도 시험에는 다 끝낼 수 있도록 해야 돼,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고 절대 길어지면 안 된다는 거, 그치? 그걸 명심하고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질문할 게 있으면 항상 쉬는 시간이라든가 이럴 때 와서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그리고 이게 동영상을 듣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1대1 질의응답 시간에 들어와서 질문하면 선생님들이 이제 그제 유튜브 통해서 이제 답변을 해줄 거니까는 여러분 그렇게 알고 그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쌤이 전반적으로 이제 다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수업을 이제 할 건데 잠깐 쉬었다 아주 수업은 진행을 하자. 근데 이제 이게 있어. 자 하나 끝으로 이제 쌤이 얘기하고 잠깐 쉬었다 수업 진행할게요. 자 봐봐. 저기 여러분한테 이제 학원 생활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주의를 주는 부분을 잘 새겨 들어야 되는 갑자기 코로나가 확대가 됐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이게 서로 굉장히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정확하게 방역수칙 지켜주고 그리고 점심을 먹는 거는 이제 점심시간 오늘부터 있잖아. 그치? 이거는 학원 내에서는 안 되는 그래서 외부에서 여러분들이 근데 그 시간을 1시부터 2시까지니까는 어때? 조금 빠진 상태였을 거야. 그러니까 주변에서 밥 먹을 때라도 맛있는 거 찾아가지 말고 사람 없는 데 찾아가. 근데 당분간 그렇게 해. 그래서 여기 맛있어. 근데 사람이 보글보글 대 가지 마. 맛없어. 사람 없으면 그게 좋아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근데 이게 예사롭진 않다. 그치? 오늘도 몇 명이야? 700명대 되는 것 같던데 오늘도. 그치? 그래서 보니까 지금 뭐 알파 플러스 델타 플러스 하면서 조만간에 저기 한우 나누듯이 어떡하니 2 플러스 나오고 막 이러지 않을까 이거? 그치? 이게 진짜 조심해야 돼. 빨리들, 그치? 조심해서, 좀 빨리 끝내는 쪽으로, 그치?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이제 본 수업으로 들어가면서 또 정리하자. 응?